Hello， 大家好。 갑자기 왜 맞았습니까? 맞았겠죠? 예, 아니 이제 발음이 이상할 것 같아서. 괜찮았습니다. 예, 중국 전문가 안근수님과 하는 애호가로 바꿔주세요 항상. 예, 중국 애호가 안근수님과 함께하는 두 번째 시간이죠. 네, 예, 두 번째입니다. 네, 그래서 중국어로 인사를 해봤습니다. 네, 이제 몽골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네. 예, 몽골의 문화. 안근수 중국 애호가가 네. 느끼는 몽골, 내몽골에서 느껴봤던 네네. 몽골인들 그리고 네. 몽골의 문화가 어떤 건지 네.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 갖도록 좋습니다. 하죠. 몽골 사람들 만났을 때 네. 들었던 생각들 어떤 게 있어요? 신기한 점이 있었습니다. 신기한? 네, 그 한국에 유학 와 있는 몽골 친구들 숫자가 적지 않은데 예, 그 친구들이랑 같이 3만 명쯤 되죠. 그래 뭐 정확한 제가 숫자는 네,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편이죠. 네. 그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한국에서 식당에 뭐 그냥 뭐 대학 주변에 뭐 김밥 천국 뭐 이런 데 가서 식사를 여러 번 한 적이 있는데 항상 주문하는 걸 보면 그 친구들이 주문하는 게 뭐 돈가스 아니면은 뭐 소불고기 덮밥, 예, 그다음에 당연히 뚝불 고기니까. 요 정도 세 개를 제가 범위를 벗어나는 걸 못 봤어요. 그래서 물어본 게, 야, 니네는 다른 뭐 메뉴 여러 가지 한국 음식 많은데 맨날 그것만 시키냐 그랬더니 그냥 이것만 먹는데요. 쌈밥 한번 사준다고 네. 해보세요. 쌈밥이요? 한번 해볼까요? 쌈밥이나 풀 종류로 나오는 네네. 한정식 네네. 이런 네. 거 사준다고 해봐. 어떤 반응 나오는지. 작가님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거는 이제 발로 차겠지. 깃방맹이 전문 용어로. 기방냉인가요? 풀을 안 먹어요? 예, 풀을 먹지 않습니다. 그 몽골의 유명한 시인인데 네네. 하과수렌이라는 네네. 시인이 있어요. 그 하과수렌 시에 그런 대목이 나온다니까요. 우리가 밟는 풀을 네. 그들이 먹는 것인지, 네. 그들이 먹는 풀을 우리가 밟는 것인지, 네. 라고 하는 몽골 사람의 시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들은 맨날 밟고 다니는 거야 풀이라고 네네. 하는 걸. 근데 그거를 한국 사람들은 다 먹잖아 뜯어서. 네. 너무 신기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오. 반대로. 네. 예, 고기만 먹은데 안 질려? 라고 말하는 게 우리 입장인 거고 네. 저 반대에서 보면 반대인 겁니다. 너무 이제 먹는 어떤 식도락의 즐거움이 없는 거 아닌가. 그렇죠. 종류가 너무 없잖아요. 예, 식도락이라고 하는 건 네. 여유에서 생기는 거죠. 네. 잉여에서. 네. 그런데 일단은 먹고 사는 것 자체가 네. 뭘 즐기고 요리를 하고 할 수 있는 문화가 아니죠. 유목민이라고 하는 그 척박한 삶이라고 하는 거. 네네. 조금 전문 용어로 말하면 게오르규가 쓴 네. 마호메트 평전이라는 책이 있어요. 네. 거기에 보면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유목민이 돼가는지, 네. 사막으로 가서 유목민이 돼가는지가 나오거든. 네네. 그러면서 그들의 삶은 척박함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네. 그 먹고 사는 것이 부족할 수밖에 없죠. 네. 사막이고 황량한 지역이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이것저것을 해먹고 여유를 즐기고 네. 거기다가 무슨 간을 더하고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몽골에 가면 요리가 고기밖에 없지만 네. 그 고기도 후추를 뿌린다던가 네. 뭐 고춧가루를 한다던가 이런 게 없어요. 소금만 딱 아, 후추도 안 뿌려요? 아무것도 없어요. 소금 하나. 모든 양념이라고 하는 건 네. 그런 것이 양념이 하나도 없는 거죠. 어. 예. 그런 식으로 먹고 사는 것은 네. 조금 이렇게 척박하다고 보시면 되죠. 네. 그러면 그 와중에서도 네. 그럼 만약에 식도락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여행객이 네. 몽골에 가려고 한다. 네. 그래도 나름의 몽골에 또 추천할 만한 요리들은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포기해야 하는 건 아니죠? 예, 네. 몽골에서 먹는 네. 엄청나게 맛있는 요리가 있는데 네네.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면 이걸로 끝날 것 같은데. 아, 안 되겠네. 그렇지. 네. 예, 정말 맛있는 요리가 많습니다. 특히 양고기를 가지고 하는 허럭이라든가 네. 말은 들어봤죠. 아, 들어봤죠. 예, 발음 버덕이라고. 이거 약간 이런 건 이거 아니야? 이 발음? 그냥 허 아니잖아요. 예, 예. 허럭이라고 하는데 이거 이게 나와야죠. 예, 예. 예, KH 발음입니다. 네. 요거는 아무리 언어학을 하신다고 이쪽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예, 자, 그 먹는 거 가지고 놀랬다. 너무 놀랐습니다. 예, 그래 놀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그냥 이해가 안 됐고 그냥 그들은 왜 나한테 그런 질문하는지 그 자체를 좀 의아해해서 거기서 일종의 문화 차이 같은 걸 느꼈죠. 그렇죠. 네. 유목민들 고기만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고 네. 이제 설명함이 너무 긴데 네. 이거는 내 프로가 아니고 네. 오늘 안근수가 말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지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음 이야기로. 네. 몽골 갔을 때 네. 2번이나 갔다 그랬잖아요. 네네. 예, 가가지고 두 번 이나 그 조사를 이나를 써도 되는 겁니까? 두 번을 이나라고? 그냥 일반 여행객 치고는 많이 간 겁니다. 네. 예, 한 번보다는 많죠, 2번이. 알겠습니다. 예, 2번 가봤는데 네. 느낌. 네. 네, 몽골에 가가지고 어떤 경험들을 했는지.
그런 게 궁금해요. 특히 중국 전문가의 눈으로 보는 어떤 것이면 더 좋습니다. 저 술 좋아합니다. 예. 제가 술 좋아해서 그 몽골에 갔을 때도 어떤 몽골 친구들이랑 어울리면서 이렇게 뭐 술집도 좀 이렇게 데려가지고 해서 봤는데 첫 번째 느낀 게 당시가 2012년 기억이 나네요. 어떤 바에 그냥 일반 젊은이들 많이 가는 바였어요. 바였는데 앉아 있는 사람들이 한 여자분 손님들이 한 60% 정도 비중 되는데 정말 한두 명 빼놓고 다 담배를 태우시더라고요. 근데 당연히 뭐 남녀 어떤 뭐 흡연의 그런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남자들보다 더 많이 담배를 피는 것 같이 느껴서 몽골 여성분들 흡연율이 어느 정도인가 굉장히 많이 피더라고요, 담배를. 예, 뭐 일단 제가 웃었던 건 네네. 여성이 60%나 되는 바를 찾아갔다는 게 네네. 그거 굳이 어렵게 찾아갔을 거 아니에요. 느낌이 그래요. 예. 아니, 그냥 그래서 뭐 웃은 보통, 거고, 예. 예. 하여튼 몽골 여성들의 흡연율이 높기는 한데 네네. 제가 수치를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네네. 몇 퍼센트인지는 모르겠는데 좀 보면 네. 몽골 여성들이 네. 훨씬 더 개방적이다라는 느낌은 굉장히 많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사회적인 어떤 터치라든가 네. 제약 같은 것이 적은 거죠. 네. 예,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거의 사라진 문화지만 네. 예전에는 뭐 여자가 길에서 담배를 피워라든가 이런 문구들이지 네. 않습니까? 이런 걸 종종 듣고 살았잖아요. 몽골은 그런 것에 뿌리부터 없는 네. 거죠. 애초부터. 아, 몽골은 그러면 요 단어 또 써들 예. 길빵 되는 거예요? 길빵? 길빵뿐이 아니고 뭐 네. 뭐든지 다 됩니다. 아, 그래요? 예. 뭐 그런 것은 개인의 기호고 기호식품인데 당연히 자유로운 거죠. 부모랑 맞담배 되나요? 아, 진짜 궁금한 거예요. 뭐 꼬투리 잡는 게 아니라 궁금해서. 뭐든지 되고 네네. 어릴 때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 오. 책에도 나왔는데 제 친구는 뭐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도 가기 전에 네. 할머니가 준 담배를 이렇게 한 대씩 피우고 그랬잖아요. 네, 이런 담배 같은 거를 네. 아주 자유롭게 피우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또 그 중에 하나가 네. 이 초원이라고 하는 데는 너무 심심해요. 네네. 하루 종일 지평선 안에 혼자 있는 거예요. 네. 너무 심심해. 네. 이렇게 그 지평선 안에는 PC방도 없고 음.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즐거운 일, 네. 쾌락적인 일들이 네. 필요한 거죠. 음. 그럴 때 이제 술, 담배 뭐 이런 것들은 네. 일종의 그런 보조제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부터 남녀를 불문하고 하는 거죠. 네. 저는 뭐 그거는 유목문화가 만들어 놓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 자유로움이라는 것은 네. 뭐 문화가 다 다른 거니까 네. 그걸 뭐라고 탓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놀랄 수는 있죠 뭐. 놀랬습니다. 네. 네. 그리고 네. 그때 또 같이 느꼈던 게 술인데 제가 이해하는 건 한국 사람들 술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네. 좋아하는데 중국에서는 술을 정말 잘 마시기로 유명한 사람들이 산동성 사람들 네. 그리고 동북삼성 무슨 흑룡강성, 길림성, 연영성 이쪽 사람들이 술 아주 그냥 고래 술고래인 걸로 유명하거든요. 죽을 것 같던데 막 60도짜리를 그렇죠. 그걸 또 뭐 개미에다가 불개미인가 담궈놨대. 네네. 그래가지고 더 독해졌대요. 그렇죠. 먹고 바로 자빠졌습니다. 근데 저 빠이주 좋아하는데 자빠졌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제가 이제 이영선 작가님하고 그래 술자리를 여러 번 해 굉장히 애주가시고 또 술이 되게 세시거든요. 근데 예, 작가님이 이렇게 KO 되실 정도면은 어마어마한 거죠. 네. 아 중국 술 무섭던데요. 특히 그쪽 방금 말한 그. 네네 동북삼성이라든가 산동성 쪽. 그런데 네. 몽골 사람들이 저는 그 사람들이 아니 간이 두 개인 것처럼 네. 스페어 간을 가지고 다니는 것처럼 술을 엄청 잘 마시더라고요. 평소에는 네, 냉장고에 넣어놓고 있고. 그렇죠. 네. 술 먹을 때만 꺼내 가지고 오는 거죠. 네. 그게 이쪽에 간이 두 개야 양쪽으로. 그러니까 요게 또 우리 또 아재 코드로 지금 또 아니, 말장난 아니, 한번 더 아니, 섞었는데 아니, 예, 간을 냉장고에 넣었다. 예. 여러 떼찌 맴매 아주 혼나야 돼요 사실은. 지금 웃고 계신 분이 계시면 제가 봤을 때 58년 개띠 이상 되시는 우리 형님들 큰 형님들 되시는 거고 60년대 태생부터는 웃지 않으셨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네. 예. 심심한 사죄를 드리면서 네네. 술을 잘 먹는데 네. 특히 그 안주를 안 먹잖아요. 안주 없이 술만 딱 먹는. 미치겠더라고요. 네. 또 그게 감자튀김 하나 시켜놨는데 롯데리아에 S 사이즈 1,100원짜리 하나 시켜놓고 그 독한 술을 먹는데 나 추가하고 싶은데 막 못하겠는 거야. 얘네 안주 안 먹어서. 2012년에 가니까 그때. 이게 감자튀김이 있는 거야. 그 2010년 전까지는 네. 그런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요? 이것도 너 또 책에 쓴 이야기인데 네. 맨 이 사람들이 네. 안주를 안 먹잖아. 네네. 그래가지고 내가 죽을 것 같다 그러니까 네. 친구가 그러더라고. 러시아식 안주 줄까? 그런 거야. 네. 그래서 러시아식 안주가 뭐야? 그랬더니 식빵 쪼가리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네. 식빵 한 쪽을. 네네. 그래서 나 빵 싫어하지만 저거라도 뜯어 먹어야겠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빵을 이렇게 술 먹고 나면 딱 코에다 대죠. 네. 코 들이마셔봐. 그리고 딱 놓는 거야. 네. 안주 된 거예요. 이게 끝이야. 기가 막힌. 기가 막힙니다.
이걸로 술을 네. 보드카를 몇 병씩 먹습니다. 전남 영광의 어떤 자린고비처럼 예, 영광 자린고비는 명함도 못 내밀어요. 안 되겠네. 예, 식빵 가지고 그렇습니다. 자, 담배 놀랬고, 네. 술 놀랬고, 술 엄청 놀랐어요. 아 근데 다 근데 주량이 예, 엄청난 거죠. 그렇죠. 엄청난 겁니다. 몽골 여자분들은 또 술도 잘 먹죠. 어떤 사회적으로 막거나 그런 게 없잖아요. 예, 막지는 않아요. 네네. 그냥, 예, 어디서 뭐 제약이 있어서 못 먹지는 않고, 네네. 남자들보다는 좀 덜 먹는 것 같기는 한데, 네. 몽골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술을 잘 먹는 건 맞는 것 같고. 중국은 여자분들이 술을 잘 안 먹습니다. 안 마십니다. 예. 네, 왜냐하면 여자분들이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해서 되게 뭐랄까 노는 여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제일 많이 놀라는 게 한국 여자들 특히 여대생들 술을 어떻게 그렇게 자유롭고 또 이렇게 잘 먹는지에 대해서 예, 굉장히 놀랐습니다. 아까 길어질까봐 안 했는데, 네. 사실은 이 우리나라하고 몽골하고 이야기하면서 네. 제약이 없다. 네. 그 여성에 대한 제약 이런 것들이 없다고 말할 때 가장 근본적인 것 중에 하나는 유교 문화죠. 네네네. 유교적 전통. 근데 그것이 몽골은 그 만리장성 너머로는 유교라는 글자 하나도 넘어가 본 적이 없는 거고 네네. 그 초원이라고 하는 데는 한국은 엄청 많이 왔죠. 그쵸. 제가 봤을 때 지금은 우리나라가 더 유교 국가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중국에 남아 있는 거라면 네. 한국과 중국에 남아 있는 거라면 네. 뭐 몽골과 다른 점이 네. 그 유교 네. 문화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또 신기한 게 네. 저도 이제 그 생각을 했는데 중국 친구들도 그 어떤 교사, 강사, 선생님을 대할 때 굉장히 선생님으로서 우대를 해줘요. 예, 좀 존경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게 제가 생각할 때 분명히 유교 문화에서 시작됐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데 몽골은 유교 문화의 영향을 받지 않았는데도 네. 더 사실 중국 학생보다 더 선생님을 존경해주는 그런 게 또 신기했어요. 그 박씨라 그러는데요. 네네. 몽골 말로 선생님은 박씨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게 한국으로 와가지고 네. 박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무당을 박수무당이라고 네네. 하지 않습니까? 그 박수라는 말이 몽골에서 온 건데 네. 이 박씨에 대한 존경은 이건 유교하고 상관없는 거죠. 네. 정말 선생님, 자기를 가르쳐주는 사람에 대해서는 네네. 깍듯합니다. 제가 봤을 때 저도 이렇게 여러 군데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봤는데 네. 선생님에 대한 존중이 가장 높은 나라는 몽골 같아요. 아, 네, 그렇군요. 거기는 아주 강합니다. 그 네네. 문제는. 어쨌든 몽골 학생을 가르칠 때 굉장히 보람차고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예, 뿌듯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뭐 그런 이야기들, 술, 담배로 우리가 네. 너무 막 오고 있는데 몽골 전문가 그렇죠. 예. 몽골 전문가 안근수 씨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중간 광고 한번 왔다 갑니다. 갔다 갑니까? 네, 쭉 알겠습니다. 지나갔습니다. 몽골을 네. 2번씩이나 갔다 오셨지만 어마어마하게 갔죠. 예, 어마어마하게 갔다 왔지만 생각나는 경험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이 생각할 때 네. 우리나라 사람들 굉장히 패션에 관심이 많죠. 네. 그리고 옷 잘 입고 우리 좀 멋쟁이 나라라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주변국들도 인정을 하는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몽골 분들이 저는 옷을 정말 잘 입는다고 생각했어요. 네. 몽골에 가서 봤을 때 가서 봤을 때도 그렇고 네. 한국에 와 있는 몽골 유학생들을 봤을 때도 굉장히 패션에 관심이 많고 그리고 좀 어떻게 보면 좀 더 서구화돼 있는 그런 느낌을 저는 좀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그런 뭔가 멋있다라는 느낌이 어떻게 보면 그들의 신체 조건이랑도 관계가 있지 않나. 네. 중국하고는 다릅니까? 중국 사람들 옷 입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네. 다른 게 중국 사람들은 어떤 미적인 거 그들이 생각하는 거 물론 이건 그들의 주장입니다. 왜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약간 빠질 수도 있는데 중국인들이 뭐 예를 들면 머리를 뭐 자주 안 감는다 뭐 네. 그런 설 그리고 뭐 양치에서 뭐 약간 구취가 좀 많이 난다는 그런 설 그리고 어떤 이쪽 그래, 뭐라죠? 앵모를 좀 제거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설들이 있는데 중국인들이 얘기할 때 우리는 그런 외적으로 가꾸는 것에 대해서 덜 신경 쓴다. 우리는 내면을 가꾸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게 중요하다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중국인들이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얘기하죠. 네. 예. 네. 뭐 어쨌든 그래서 중국인들은 어떤 패션 쪽으로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만은 저는 패션 당연히 한국인이 좀 위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몽골인이 더 패셔너블 하느냐 한국인이 패셔너블 하냐는 뭐 절대적인 기준이 없어서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제가 느꼈던 어떤 막연한 몽골에 대한 상상보다는 굉장히 패셔너블하고 정말 너무 멋쟁이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 들었는데 네. 중국인들 옷 입는 거 보면 네. 이게 그렇게 무섭대요. 중국 사람들이 옷 입고 딱 오면 그들이 이제 패션 테러리스트라고 네네. 그 무섭다는 네. 그런 건데 나 지금 중국 비하 발언했나요? 큰일 났어요 지금 아, 예. 1화도 그렇고 2화도 그렇고 예, 없었던 일로 하겠습니다. 중국 진출 못 하실 거예요 이제 나중에 예, 아 큰일 났네. 차이나머니 안 가질 거예요? 예.
몽골 사람들이 네. 아까도 말했지만 체형, 네네. 이 체형 같은 게 굉장히 좋잖아요. 음. 예. 특히 뭐 여성들 보면 네. 일단 키가 좀 크고, 네. 예, 그리고 하체가 길죠. 네네. 예, 그리고 이제 다리가 굽은 사람이었고, 그쵸. 굉장히 반듯하고, 네네. 뭐 어렸을 때 업어서 키우거나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사실은 뭐 그래서 변한 것 같지는 않고, 네. 원래 우리나라하고 같은 유전자 이렇게 DNA를 가지고 있지만 네네. 조금 더 그 신체적으로는 약간 우성적인 느낌이 좀 들고 그렇더라고요. 굉장히 저도 이제 서구적이라는 그런 느낌 많이 받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물론 저는 제 와이프를 엄청 사랑합니다. 저는 뭐 전 세계에서 제일 사랑하고 비록 뭐 첫사랑은 남의 아니지만 유튜브 와가지고 예, 자기 그 엄청 광고를 해. 엄청 사랑하는데 네. 사랑하는 건 사랑하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뭔가 몽골에 갔을 때 뭐 제가 남자로서 어떤 받았던 그런 느낌 같은 게 몽골 여성분들이 굉장히 저는 미인이 많다라고 느꼈고요. 그리고 그런 미에 대한 기준이 서구적인 네. 한국 우리 미인들보다 훨씬 더 서구적인 느낌. 벌써 좀 골격이라든가 키라든가 그냥 느낌 자체가 되게 다른 유형의 미인이라는 좀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그렇죠. 저도 자주 가보니까 네네. 그러니까 예전에 갔을 때는 정말 깜짝 놀란 경우가 많았어요. 네. 왜 놀랐는지는 말할 수 없어요. 저도 이제 이미 말할 수 없죠. 예, 네. 요즘은 잘 모르겠는데 네. 그 예전에는 제가 너무 눈이 좀 좁았었나 봐요. 네네. 보고 정말 깜짝 놀랐었던 그런 기억이 굉장히 많이 나네요. 네. 반성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아니요, 반성은 안 하고. 네. 예, 그런 거. 네네. 보니까 술, 네. 담배, 네. 뭐 패션, 네. 여인. 오, 그렇군요. 그리고 네. 그렇군요. 요거 쓰지 말라니까. 그렇군요. 좀 그만하시라고요. 얼마나 어색한지 아세요? 공감하십니까? 네. 예. 좀 어떻게 댓글로 좀 몇 대 좀 댓글 방맹이 좀 때려 주세요. 그렇군요. 평소에 쓰지도 않은 걸. 아니 그 좀 이렇게 인문학적인 이야기 뭐 이런 거 좀 하는 거 아닙니까? 갖다 몽골에 관한 붙이지 좀 마세요. 군요라는 그렇지. 어미가 왜 인문학적이냐고 그게. 군요 말고 당신이 몽골 가서 네네. 그런 걸 좀 좋은 거 멋있는 거 네. 있잖아. 그 우리가 인류 역사에 도움될 만한 그런 네. 이야기를 해줘야지. 우리가 너무 술 담배 이런 데로만 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인문학적인 건 모르겠는데 궁금한 점이 있었습니다. 예. 사실은 제가 이제 몽골 가기 전에 막연하게 느꼈던 게 뭐 경제력이 우리가 조금 더 우위에 있고 그리고 좀 선진문물 좀 먼저 받아들였다고 생각을 해서 몽골 사람들도 뭐 한류 있고 그래서 한국 사람을 좋아할 거라고 제가 막연하게 생각하고 당연히 갔거든요. 네. 갔는데 당시에 저랑 같이 놀았던 이제 그 몽골 친구가 어떤 술자리나 이런 뭐 제가 그때 갔던 게 그냥 바 그리고 사실은 클럽에 놀러 갔었습니다. 갔는데 거기서 한국어로 얘기를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좀 의아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나를 한국말 못하겠냐 그랬더니 잘못하면은 몽골 사람들이 그 얘기 듣고 시비를 걸고 때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왜 몽골 사람이 한국 사람 싫어하나요? 2012년이라 그랬어요. 12년 정도였습니다. 그때가. 그때를 기점으로 네네. 딱 12년 정도예요. 네네. 그때를 기점으로 그 전에는 제가 길거리에서 한국말을 하면 네. 저한테 찾아와 가지고 악수를 하고 가고 그랬어요. 네네. 그렇게 한국 사람을 좋아했어요. 네. 그 12년 정도를 기점으로 좀 싫어해졌는데 네. 지금은 이제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만은 싫어하는 게 문화가 많이 생겼는데 그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가서 잘못한 거예요. 몽골에 네네. 울란바토르에 단란주점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술집이 있지 않습니까? 한 번도 가보신 적 없는 그 저는 단란주점. 한 번도 가본 적이 단 한 번도. 예. 오케이. 그 거기를 60개 정도가 있었다 그래요. 네네. 60개라고 안다고 그래서 내가 갔다고 그런 건 아니겠죠. 예. 60개가 있는데 네. 59개의 단란주점 사장이 한국인이었어요. 그래요. 한 군데 빼고는. 네네네. 그럴 정도였으니까 몽골 젊은이들 입장에서 네. 보면 이 술집이라는 데가 아가씨도 있고 막 네, 이러잖아요. 네, 네. 그걸 한국인들이 운영을 한 거예요. 네. 이거는 매우 기분 나쁜 일이죠. 네. 또 한국에 와서 돈 벌러 왔던 몽골의 노동자들이 고생을 많이 했고 돈을 못 받거나 다치거나 해서 돌아간 사람도 많았고 네. 이런 게 좀 쌓여서 약간 정서적으로 나빠졌는데 네. 그 시점이 2012년 정도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그렇군요 해버렸네. 나 큰일 예. 났네. 이게 자동으로 나오는 거구만요.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가식적일 때 제가 썼어요. 느낌을 알겠네. 네, 그렇군요. 앞으로 그렇군요 금지 이후에. 네, 그렇군요를 하지 않는 걸로 해야겠군요. 그렇겠군요. 네. 자, 우리가 네. 몽골에 대한 이야기, 네. 안근수 우리 전국 애호가가 네. 경험한 몽골 이야기, 네네. 몽골인 이야기를 했는데
재미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확실합니까? 그런데 예, 네. 확실히 재밌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저 혼자 이야기하는 것보다 네. 몽골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주변인들과 함께 하는 게 좋으니까 네. 아주 재밌었는데요. 우리 아까 1편에서 네. 우리 1편에서 했던 개인기 네. 중국인이 했던 한국말 아주 재밌던데 아. 이번에는 몽골인에게 들은 한국말 개인기 한번 해주세요. 그거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요, 네. 몽골이 그 발음이 몽골 사람이 하는 한국말에는 몽골인 특유의 그런 억양 같은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몽골 사람이 한국어를 하면 외국인이 하는 한국어라고 아마 느끼기 어려우실 것 같아요. 발음 체계가 되게 천복받은 민족인 것 같습니다. 몽골계. 천복이라고 하면 하늘에서 내린 복이에요? 그렇죠. 네. 선천적으로. 예. 오늘 또 함께 몽골에 대한 이야기를 중국 애호가의 눈으로 네. 중국 애호가의 눈으로 몽골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네. 너무 즐거웠고요. 이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자, 바이르테. 下次再会. 오, 발음 좋아요. 네. 아니 뭐 어디 어색해서 미칠 것 같네. 아니 나 미치겠어.